지난 5월 말 한 재판 결과가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건데요. 맥페란은 식약처에서 파킨슨병 환자에게 처방하면 안 되는 약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이런 재판 결과가 실제 의료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비욘디에선 이런 비판의 배경이 무엇인지, 또 의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기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맥페란은 구역과 구토를 진정시키는 항구토제입니다. 사실은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약국에서 맥소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편하고 흔하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약제였고요. 우리가 보통 구역질이 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지러워서 속이 울렁거릴 때도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약제들이 파킨슨병을 포함해서 이런 이상운동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사용에 조금 주의를 요하는 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단기간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약제인데 사실 장기간이나 오래 사용하면 부작용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 약이 조금 다른 약들과 다른 부분은 단 한 번의 사용을 통해서도 이상운동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약제의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이 증상이 이상운동 증상이 지속될 수가 있어서 사용에 주의를 요해야 되는 약입니다. 문헌상으로는 파킨슨 환자에게는 맥페란을 쓰면 안 되는 약인 건 맞죠. 근데 사람의 몸이 기계와는 달라서 사실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딱 나눠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의 판단에서 이 환자가 맥페란을 잠깐 써서 구역구토를 줄어들게 해주는 것이 환자의 전신 상태 회복이나 장기적인 예후에 있어서 좋다라고 판단을 하면 사실 사용을 단기간은 할 수 있는 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한테 처방 금지 권장 약물은 사실은 맥페란뿐이 아니고 맥페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류의 소화촉진제, 그리고 항정신병 약, 어지럼증 약, 그리고 심지어는 혈압약이나 부정맥약도 파킨슨 환자에서 쓰지 않도록 권고하는 처방 금지 약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증상을 잘 알고 이 약의 부작용을 알고 그 개개인별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의하면서 사용하면 된다 정도의 권고 수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파킨슨병을 주로 보는 의사인데 파킨슨병 환자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뭐 심하게 토하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구토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증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단기간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소화불량에 쓰는 약제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항구토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그냥 소화촉진제도 항구토 역할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효과가 사실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구토제로 나온 약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임상 상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온단세트론 같은 이런 항구토제들이 사실 있긴 한데 그런 약들은 현재 두 가지 문제로 우리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약은 첫 번째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맥페란과 비교했을 때는 약 20배 정도의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고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용을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항암 치료 후에 부작용에 의한 구토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킨슨 환자에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또 불법 처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항구토제의 종류가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정보 시스템은 개별 환자들의 질병력이나 투약 약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약을 처방을 할 때 만약에 중복 처방이 되는 경우는 이 알람이 뜨는 시스템은 있긴 한데 그조차도 개개인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허가를 해주는 경우에 한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문진을 세밀하게 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환자들에 대해서 투약력이나 질병력을 완벽하게 알 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노인 환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약을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환자들이 내가 어떤 약을 정확히 먹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시스템상에서는 지금 파킨슨 환자가 예를 들어서 맥페란을 처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약이 처방 금지 약물이다, 처방 금지 권장 약물이다라고 해서 알람 시스템이 뜨는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인이 우리가 환자들에게 약물을 처방할 때 그 약에 대해서 주의를 기하고
책임을 지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제가 우려되는 사안은 이런 사건의 판정을 통해서 우리가 환자들이 어떤 증상을 호소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방어 진료나 아니면 아주 고위험 환자들이 방문을 했을 때 진료를 회피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환자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개개인의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보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조금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 재판이라고 해서 일반 재판하고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요. 이 맥페란 같은 경우에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재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료사건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은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의료의 전문적인 지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검찰의 경우는 의료자문위원이라는 분들이 있어 의료자문위원들한테 이제 그 개별적인 자문을 듣고요. 그다음 법원에서는 그렇게 개인적인 자문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정식 감정을 거칩니다. 감정은 좀 랜덤하게 병원들 보내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게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 그런 걸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몇몇 분은 감정 증인이나 혹은 뭐 전문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증언도 하시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런 자문을 듣고 감정을 하더라도 판사나 검사 중에 상당수는 의료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자신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전문가인 의사들이 볼 때는 판사나 검사가 의료과실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접근해서 이런 판결을 내린다고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의료과실은 일반 과실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말이죠. 의료과실을 교통사고의 과실하고 좀 비슷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운전하다가 실수해서 사고를 낸 거다. 의사가 치료를 하다 실수해서 의료사고 나고 환자가 죽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의료과오와 일반 과실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라는 건 말이죠. 일단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 단계에서 이미 그 환자가 생명의 위험이 발생했다. 어떤 경우에도 현재보다 건강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치료를 암만 적절하게 했다 그래도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고 환자가 결국 뭐 생명을 못 건지고 죽는 경우는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의료과실이라는 범주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데 사실 판사나 검사들은 대부분 의료과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식의 뭔가 부당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법조계에서 의료과실에 있어서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의사들에게 좀 불리한 쪽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의료과오와 관련해서 이제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내가 의료과오에서 피해를 입었다고는 피해자 측에 입증 책임이 있는 게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인데 의사들은 전문가고 환자는 비전문가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이 의료과오라는 것은 보통 병원에서 발생하는데 의료과오 증거를 의사는 수집할 수 있어도 환자는 수집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때문에 이런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사가 내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의료라는 그 시스템의 원칙과는 아주 반대되는 거죠. 의료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고와 어떻게 보면 사망이 전제가 돼서 발전하는 분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정 확률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만 났다 하면 무조건 의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의사 책임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대다수의 법조인들의 사고가 지금 현재 의료 재판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